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강남 지역은 늘 상승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주춤하더라도 또 거래가 얼어붙더라도 강남은 강남이다라는 말이 항상 공식처럼 존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흐름이 조금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 전환을 한 건데요. 이런 흐름이 단순한 조정일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일지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주택시장에 찾아온 변화와 함께 이번 한 주는 어떤 전략으로 또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지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다양한 이슈와 또 상담 이야기 도와주실 분이죠. IM 부동산의 박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유란입니다. 한 주가 시작됐어요.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던데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좀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에 느껴지는 점이 이 부동산 자체가 심리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뉴스 기사에서 계속 뭐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니, 뭐 금매가 쏟아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또 가격이 좀 하락된 금액 조정이 된 매물들이 또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뉴스 기사에서만 좀 우리가 맹신하지 말고 직접 발품 팔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이번 뭐 2월 이제 거의 끝났고 3월, 4월 이 기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기를 하고 집을 여러 채 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내 집 마련을 희망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지금 조정장이 일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에 대한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첫째도 둘째도 기본적인 전체 틀 아주 기초 공사가 잘 돼야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 변화, 이 흐름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장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전략에도 심리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심리전이 이제 혼자 하려면 또 버거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리 마련되어 있거든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저희 매주 수요일 2시에 세미나 진행하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 2시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대별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망한 지역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들, 어디가 괜찮은지 지역 분석을 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본인이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이라든지 세금 전략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상담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이슈부터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추가 규제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혼란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략을 또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 대책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제 앞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들, 어떤 흐름들이 찾아올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한다, 내 집 마련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결코 정부 정책을 빼놓고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또 하나 최대한 그 정책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025년도 6월 27일 날 6.27 대책이 먼저 나왔죠. 제일 큰 변화가 대출 한도를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을 내민 거죠. 수요 억제책을 내민 이유는 그동안 집값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의 1년 간격을 두고 1년 사이를 두고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억까지 오른 단지들이 있고 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재개발에 대한 바람만 분다 그러면 뭐 1, 2억, 2, 3억씩 쑥쑥 호가가 올라가는 경우 실제로 실거래도 그렇게 찍힌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급박하게 수요 대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으로 고정을 했어요. 666 대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출 받고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 계속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2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는 경우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집을 처분하고 1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더라. 거기다가 기존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주택수 상관없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1주택자만 나오는 거예요. 1주택자만 최대 1억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나오는 거고요. 주담대 만기가 이제 30년으로 제한이 되죠. 기존의 상품에 따라서 50년짜리 상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년으로 제한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한도도 축소가 된다. 대출 한도도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이 매매 잔금을 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행이 되는 경우는 제한을 두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LTV 80%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70%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죠. 반면에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정부 대출 상품 같은 경우도 대출이 동일하게 LTV가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전입 의무가 6개월이 아니고요. 1개월이에요. 거기다가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 자체도 90에서 80%로 줄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줄인다는 거는 결국은 전세가를 좀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데 결론은 아직 그렇게 크게 작용은 하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디딤돌 버팀목 대출 자체 한도도 축소를 했어요. 그 신용대출 한도 같은 경우도 축소를 했죠. 연소득 내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돈을 좀 줄여가지고 돈을 옥죄어서 수요를 좀 끊는 이런 전략을 펼쳤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효과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러니까 좀 2달이 안 가게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꿈틀꿈틀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97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총 135만 호 착공을 할 거다.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통상 매년 25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어야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착공을 하겠다. 어느 정도? 1년에 한 27만 호 정도. 그럼 25만 호 필요한데 27만 호 정도 1년마다 이렇게 착공계를 하는 거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단기는 아니고 이게 착공한다고 뚝딱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리죠. 공사가 돼서 완성이 돼서 입주할 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착공을 목표로 135만 호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한 3, 4년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들이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는 지금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 과거에 좀 공급 물량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기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규제 지역이 이때 당시에 용산과 강남 3구였었거든요. LTV가 50이었는데 일단 40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 말고 나머지는 뭐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제한을 했고 1주택자가 있는 경우에 전세 대출 한도도 줄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급 확대는 하면서 여전히 집 공급될 때까지 집 사지 마.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죠. 그랬는데 이 뚜껑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사실 실망을 좀 했죠. 왜냐하면 135만 호라는 숫자는 좋은데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착공이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또 기대에 반해서 약간 실망이 컸던 거예요. 그 역시나 집값은 오르겠구나, 집은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값이 또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왔어요. 25년도 11호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확대를 했죠. 어디를?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경기도 12개 구역을 전부 다 묶었어요. 그쵸? 묶었더니 LTV가 이제 40%잖아요. 서울 전체가 LTV 40%. 대출이 매매가의 40%밖에 안 나와요. 한도 6억에서. 그렇게 되고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조건으로만 가능하고 무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을 실거주 요건으로 할 때만 대출이 40%가 나온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추가로 했죠. 한도를 6억으로 했더니 그래도 꿈틀꿈틀하니까 구체적으로 매매가의 구간별로 정했죠. 15억 이하는 6억 대출, 15억 초과해서 25억까지는 4억 대출, 25억 초과까지는 2억 원 대출을 내줬죠. 좀 잡히는가 싶더니 그래도 여전히 거래량은 줄어도 가격은 상승하긴 했어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조였어요. 왜냐?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주담대랑 섞어서 내 집 마련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억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은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제한을 한다더라. 이렇게 바뀌었던 거고 규제지역 내에 1주택 보유자가 이 해당 주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았어요. 보통 그거 가지고 대체주택을 또 하나 사죠. 이런 경우에도 추가 주택, 그러니까 대체주택 구입을 못하게 제한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DSR 적용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계속 대출을 낼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을 세대당 보증 건수를 1개로 제한을 했죠. 이렇게 대출을 조였더라라는 거고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을 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양도 양수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양도 양수가 안 돼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10년을 보유했고 그중에 5년을 거주했고 이런 상품들, 뭐 해외로 발령이 난 경우 예외 조항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상품들은 양도 양수가 되는데 결국은 전체를 좋은 상태에서 일부 물건만 양도 양수가 되다 보니까 매물 건수가 또 줄어들어서 탄탄한데, 그러니까 똘똘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또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이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르게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아까 97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큰 틀, 135만 호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공급 대책을 좀 먼저 제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기는 했었죠. 2025년도 12월 31일 날 나온 대책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13만 3천 호 주택 공급을 할 거고 지구 계획 최초 승인이 된 거예요. 의왕, 군포, 안산, 화성, 봉담, 삼, 인천 9월 2지구, 과천, 가련, 시흥, 정왕 이렇게 5군데가 됐고요. 그다음 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구리, 투평 2지구, 오산, 세교 3지구 같은 경우 이렇게 공급 대책 발표를 했고요. 또 이어서 2026년도 1월 29일 날 6만 가구에 대한 공급 대책을 추가 발표를 했죠. 사실 그 중에서 이제 3만 2천 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이 공급 발표, 캠프킨 부지, 태릉 CC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나머지 2만 8천 호 같은 경우는 과천 경마장 일대, 수원 우편 집중구, 광명 세무서, 그 나머지는 남인천 우체국 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지구 계획 최초 승인, 지구 지정이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아파트가 되기까지 극 초기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완성해서 입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서 바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은 일단 있는 거고요. 또 하나 6만 가구 발표된 것 중에 보면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이 공급하는 세대수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태릉 CC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공급을 한다고 했다가 사실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된 상태죠. 무산이 된 상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과천 경마장 일대 같은 경우도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좀 시끌시끌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원활하게 조율이 된다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고 공급만 된다 그러면 정말 장점인 거는 이런 위치들 자체가 덩그러니 유휴부지 이렇게 딱 하나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일대 이미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인접 지역의 유후부지들, 남아있는 유후부지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정주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충분히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고, 또 GTX라든지 아니면 서울로 연결된 지하철 노선이 확충돼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구역이 다 선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공급 대책을 어쨌든 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았죠. 집값 잡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거의 꺼내는 카드가 세금 규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드디어 종료를 하겠다. 보완 대책을 그리고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2026년도 5월 9일, 이번 연도 5월 9일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기존에 종료되기로 했는데, 다만 22년도 5월부터 생긴 이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이요. 1년마다인데 1년 거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연장을 해서 총 3차례 연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종료를 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게 매물들이 좀 나오고 급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세를 낼 때 우리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현재는 6에서 45% 기본세율을 내고 있죠. 근데 양도소득세가 다시 중과되게 되면 2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20%, 3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30%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만약에 45%에 30% 하면 최고세율이 75%에 지방소득세 10% 하면 7.5%에 총 82.5%까지 내는 상황. 거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급하게 팔 건데, 중요한 거는 팔 건데 이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실거주 자체가 안 되죠. 실거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이 됐다. 어떻게? 전세를 원래 끼고 매수가 안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매수해서 잔금 치면 일정 기간 내에 입주를 해야 되죠. 그런데 특정한 매물들, 아래 요건을 갖춘 매물들 같은 경우는 세입자 만기일까지는 입주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틈새 시장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이기 때문에요. 이게 매도자는 다주택자여야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매물을 사는 경우에 매수자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임차가 있는 물건은, 전세가 들어가 있는 물건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전세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입주를 바로, 잔금나 입주를 바로 할 수 있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26년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자체를 일단 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잔금 일자가 이제 유예가 좀 된 거죠. 어떻게? 기존에 강남, 상구랑 용산은 기존의 토어제 지역이었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면 되고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면 돼요. 결론은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날 계약이 통상 이루어지면 그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하고 입주를 하면 되고, 그 나머지 지역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 곳은 6개월 이내에, 허가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랑 잔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입주를 이 4개월이나 6개월 기간 안에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최초 임차 종료일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세입자가 뭐 2년, 3년, 4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임대인과 뭐 임차인과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최대 기간을 2년을 주는 거예요. 28년도 2월 11일 한도 내에서 최초 임차 종료일까지 입주만 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당장에 전세를 끼고 매수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완 대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물들이 이 상급지 위주로 매물들이 조금씩 금액이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는 있는 상태인데 거래가 그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 매도자랑 매수자 간에 좀 줄다리기를 아직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좀 한 가지 심각하게 문제가 또 되는 거는 결국은 입주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월세 매물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매매 물량들은 또 올라가는데 반면에 전월세 매물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니까 이 가격이 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좀 큰 틀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쨌든 매물들이 있다는 거는 경쟁이 그만큼 예전에 뭐 하나의 매물을 가지고 두세 명이 경쟁하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개의 매물을 매수자들이 컨택을 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 분명하죠.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이게 또 뭐 뉴스 기사나 이런 내용들만 보고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해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는 직접 그 마음에 드시는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들 좀 돌아보시면서 임장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기회를 잡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 이제 부동산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해 이제 627, 97 그리고 10, 15, 또 12, 31 이렇게 4개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129 대책과 212까지 총 6번의 대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앞으로 나올 세금 규제까지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 나온 6번의 대책 안에는요, 뭐 대출 규제나 공급 대책, 규제 지역 확대 등등 정말 많은 대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나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5월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저희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다주택자 분들께서 지금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세도 어느 정도 멈춘 것 같고요. 금매도 덜어덜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기사에 보니까 이 시장이 매수 우위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대표님께서도 방금 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 이 시장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제가 저번 강의에서는 그 15억 이하의 아파트들 중에 좀 관심 가질 만한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금액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분위기가 그래도 수도권 이하의 15억 이하 아파트는 강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매가 아니고 강세거든요. 이유는 6억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의 25억 초과 아파트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고 금매들이 어느 정도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10억, 15억 이상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게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도 대출이 2억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은 맞아요. 내가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들어가고 싶어도 진입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많이 찾는 것들이 서울의 재개발지라든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준상급지 이상으로 수요가 좀 쏠리는 현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나온 카드들을 보면 수요 억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줄을 묶어버리는 거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줄 자체를 계속 묶고 있고요.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공급 대책이라고 하면 신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입주 시기까지는 사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존 매물 출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보유세가 다시 중과되지 않을까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유세로 다주택자들 압박하나 비거주자 같은 경우도 이제 똘똘한 한 채 비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핀셋 카드로 이 보유세를 좀 올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부동산 투기 꼭 잡겠다. 최후 카드는 보유세. 이 카드도 꺼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보유세 카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 전략까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준상급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1주택자가 갈아타는 경우에는 충분히 준상급지 아파트 매수를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열렸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혜택을 보려면 또 하나가 빌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신축 소형주택을 27년도 12월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상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죠. 어떤 조건으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매매가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다가구나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것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준상급지 같은 경우도 영원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금매들이 출현하는 게 항상 시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예전만큼 그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요. 항상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기 때문에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이 퇴로 자체가 갈수록 막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 있는 사람만이 계속 사고 팔고 기회를 포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집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집값이 상향 평준화가 갈수록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다. 거기다가 세금에 대한 규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은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좋고요. 이것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날짜 이후로는 연장이 안 되고 종료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 전에 사신 분과 이 시기 이후에 세금 혜택 못 받고 사신 분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합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분위기가 그전에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던 이 주수요층은 유주택자. 들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의 실수요자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게 중심이 되면서 일단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금매가 거의 없어요. 1, 2억씩 쑥쑥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좀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반면에 지금은 25억 초과되는 아파트들, 상급지의 금매는 오히려 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느낌이 오실 건데 잠실헬스 같은 경우 84 타입이에요. 26년도 1월에 실거래가가 34억 8천. 이게 실거래가 제일 높은 가격을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현재 매물들 나오는 걸 보면 30억대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격들이 그래도 1억 이상 좀 조정이 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매물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이런 금매 매물들이 이제 좀 소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나면 또 가격들이 그 다음 단계 가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기다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좀 시장 상을 주시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30평대죠. 26년도 2월에 호가로 실거래 찍힌 게 42억 중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40억 초반대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한 1억에서 1억 5천 좀 금액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고 도곡 레슬 34평 같은 경우도 25년도 11월에 실거래가가 40억에 찍혔죠. 그런데 현재 매물도 나와 있는 게 37억에서 38억대 정도 나와 있으면 굉장히 괜찮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25년도 10월에 실거래가 26억대 정도. 그런데 현재는 매물들이 25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가격이 좀 조정이 됐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상급지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체적인 이 부동산 시장이 경제가 위축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상급지만 가격이 조정장이 오는 경우가 정말 드문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통상 좀 뭐 5% 10% 정도 빠진 금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거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고덕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30평대죠. 25년도 11월 달에 실거래 찍힌 걸 보면 25억 4천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매물도 나오는 거 보면 24억대 전후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는 상당히 25억대 선이 일단 무너진 거는 맞으니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84가 지금 30억을 넘었었거든요. 실거래가가. 그런데 좀 조정이 됐죠. 27, 8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물론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게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저층 위주가 아니라 뭐 중층 정도 위주 이상으로 물건들 시세를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포 레미안 포레스 같은 경우도 26년도 1월 달에 실거래가 한 36억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 35억대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났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어쨌든 만만치 않고 재개발 투자는 또 어떤가를 한번 보면요. 강동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그 레미안 솔베뉴라고 이게 신축급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25년도 9월에 실거래가 찍힌 84제곱미터가 21억이 실거래가예요. 현재는 23억에서 24억이에요. 매매가.
그런데 가격 조정이 별로 안 됐죠. 분명히 뭐 물론 시기 차이는 있겠지만 이유가 바로 옆에 보시면 삼익그린 2차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20억이었던 게 최근에 21억에서 22억까지 매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옆에 아파트도 사실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이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거니까 아파트 가격이 옆 단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도 좋은데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쭉 가보시면요. 여기에 천호우성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거든요. 20억짜리 보다가 같은 평형대인데 12, 3억 정도, 12억대, 13억대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어요. 강동구 내에서 제일 그래도 속도가 빠른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유는 있겠죠. 20억대 동네에서 10억대 아파트가 나오는 이유는 있겠죠. 입지 자체가 여기는 기존의 주변 전체가 아파트 단지고 학군이 좋고 정주 여건이 좋은데 반해서 천호우성 여기 일대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가 다 저층 주거지 빌라 단지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는 맞는데요. 제가 요거를 한 1년 정도 전에 이 방송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같은 평형대 실거래가가 10억이 안 됐었거든요. 한 매매가 정도가 8억에서 한 9억대 정도 매물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쨌든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입지가 좀 빠져도 새 아파트로 바뀔 거니까 가격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가격이 올랐죠. 2, 3억 정도는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판단을 하면 내가 자녀가 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학군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대단지 위주에 있는 아파트를 가는 게 맞는데 나는 아직 자녀가 안 컸거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거나 자녀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고 동네 자체가 괜찮은 지역이면 가격이 오르죠. 9억짜리가 어쨌든 12, 3억으로 올랐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이 훌쩍 넘어가죠. 가격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럴 경우에는 재개발지도 괜찮다. 어디? 여 밑에 보시면 가로주택 재개발지가 있어요.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한 200세대 조금 넘게 이루어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거든요. 그러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매물들 가격들을 보면 방 3개짜리 빌라가 한 5억대 정도죠.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해서 실거주로 몸테크 하다가 조합원이 돼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단점이라 그런다면 세대수가 적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공사 속도가 빠르니까 아파트 완성품이 빨리 도래를 하죠. 아파트 완성품이 빨리 도래하면 새 아파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갈까 예상해보면 옆에 천호우성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 버금가게 가격은 비싸게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집을 장만하는 거,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당연히 좋은 게 더 비싼 게 맞는데 자꾸 좋은 것만 보게 되면 내 집 마련 자체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이런 아파트나 뭐 빌라 재개발지를 매수하는 전략 이런 거는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하면 지금은 좀 상급지 아파트들이 가격 조정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좀 틈새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오히려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재개발지라든지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유망한 지역에 우리 지금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 정책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은 이제 수도권에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2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의 매물이나 급매가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신 분들이 좀 주거지를 옮기시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나와 있는 대책 중에 왜 신축 소형 주택을 매수할 시에 주택수 제외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기간이 내년이면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해당이 될 때 활용을 잘 해보시길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가 아파트들의 급매의 기회가 현재 있기는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대책들을 좀 잘 활용을 하다 보면은 재개발지 수요도 함께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여러분들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시야를 넓혀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파트 이제 시세 분석과 함께 재개발도 분석을 해주셨어요. 서울 내에서 좀 재개발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루어질 곳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좀 유망한 지역이나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면 좋을 지역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지역이죠. 상급지. 상급지 중에 개발 이슈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송파구 잠실 오늘 좀 지역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좋아하냐. 잠실에 있는 아파트의 국민평형대 아파트가 시세 30억을 일단 넘어가고 있고요. 일부 아파트는 이제 40억을 넘겨서 실거래가 찍혔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대규모 개발 호재가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요가 또 증가를 할 거라서 추가적인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이 저층 주거지 일대에 대한 개발 압력, 재개발에 대한 바람도 같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파구 일대 아파트 가격들을 좀 보면 뭐 잠실 엘스, 리센츠라든지 잠실 주공부터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아파트들이 많죠. 그런데 실거래가 찍혀 있는 것만 보면 이게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34억 정도의 실거래가 찍혀 있죠. 리센츠 같은 경우도 34억의 실거래가 찍혀 있고,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오히려 준신축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가 새 아파트로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40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잠실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억 초반에 형성이 돼 있고, 그 이유가 똑같이 재건축이 들어가면 새 아파트가 될 건데, 이유는 새 아파트가 이미 지금 된 잠실 르엘이라든지 아이파크를 보면 실거래가가 40억을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국민평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도 아파트 가격이 30억대로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들이 잠실을 위주로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가락동이라든지 오금동이라든지 송파동 일대로 번져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잠실 주공이라든지 장미 1, 2차 아파트만 재건축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성 아파트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잠실 우성 아파트, 그 밖에 뭐 잠실 현대, 삼전 현대, 한양 1차, 2차, 송파 미성, 대림 가락 한양, 뭐 오금 현대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의 굵직한 아파트들이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송파더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은데 심지어 새 아파트로 대다수가 변모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변모한 아파트가 40억을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나머지들도 기대 가치가 충분히 큰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거다. 그래서 잠실에 대한 이슈가, 잠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비 2조, 잠실 마이스 복합 개발, 잠실 마이스 산업, 뭐 잠실 마이스 개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기 이제 올해 첫 삽을 뜰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실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첫 삽을 뜨는 목표, 31년도까지 공사를 완공할 목표, 이 향후 일정에 대한 큰 변동이 없을 거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거다. 잠실 마이스 산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거기다가 하나는 마이스 산업.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 일대에서 2014년도 5월 달쯤에 이 서울의 대규모 거점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마이스 산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명명을 한 게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기업들이 회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포상 관광 같은 걸 하는 거고요. 국제적인 업무, 뭐 회의 같은 거. 국제 업무를 보는 거고요.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포상 관광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보통 일반적인 관광,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이 아니고요.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전시와 뭐 관광, 일자리 창출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국제적인 업무를 보는 건데, 이 기업들도 국내 기업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적인 기업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대규모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발을 할 거다. 어디를? 잠실 일대랑 삼성동 일대를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 서울의 거점 개발 계획을 할 거다라는 발표를 2014년도에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칭이 전체 큰 틀이 삼성동 일대랑 이 잠실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2019년도에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그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요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옛 한전부지 있죠. 이게 현대차 GBC 부지로 지금 거듭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죠.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 산업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엑스 같은 경우는 국제 컨벤션인데 뭐 컨벤션 전시를 하기에 공간이 좀 협소한 거예요.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화 상태인 거를 좀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부지를 활용하는 거고 여기 리모델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외에 나머지 권역 여기도 마이스 산업으로 같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업들이 계속 유치가 되는 거고, 그렇죠? 현대차 부지에 현대차 본사 들어오고 계열사 들어오게 되죠. 그 나머지 산업들 발달하게 되죠. 이렇게 기업도 유치가 되는 거고, 컨벤션 전시하게 되는 거고, 업무 시설 같이 확충이 되는 거고, 호텔, 숙박 시설 같이 확충이 되는 거고, 공연 같은 거 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판매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강 일대를 개발을 하는 거고요. 탄천 일대를 도심 여가 공간으로 같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큰 틀을 잡는 거고 나머지 보시면 뭐 옛 감정평가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작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은 마이스 산업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지원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소규모 필지들 같은 경우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음식이라든지 숙박시설 위주로 또 개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 큰 틀이 뭔가 하여튼 산업을 개발을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을 개발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쵸? 유입이 되면 교통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일대 9호선 봉은사역에서 2호선 강남역 일대를 영동대로를 지하 공간을 조성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GTX AC에 대한 교통 노선이 확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개발도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전체 큰 틀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잠실 일대, 삼성동 일대 개발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핵심 축이라 그러면 이제 강남역 일대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상업의 중심의 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넘어와서 삼성동 일대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안 그래도 강남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써 또 한 번 강남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더라. 왜냐하면 이 코엑스의 한 3배 정도 크기가 이 잠실의 종합운동장, 이 전시 컨벤션 시설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개발 계획,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계획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서울의 핵심 축이 기존의 강남역 일대에서 그보다 사이즈가 큰 이렇게 삼성역 일대로 충분히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구체적인 이 계획들에 대한 공사 시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뭐 리모델링 공사는 하고 있는 단계죠. 그 나머지 잠실 스포츠 종합운동장 관련된 그 밑에 있는 민간 투자 산업 같은 경우도 마이스 복합개발 공사를 이제 올해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105층까지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세계동으로 49층 높이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105층까지 안 세워지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잘 개발이 되더라.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한 마스터 플랜, 영동대로 복합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좀 이렇게 조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삼성동 일대랑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으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거의 가장 큰 최대 사업지라 보시면 되는 거점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 수요 때문에 또 아파트 가격이 입지도 가뜩이나 좋은데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의 개발은 둘째치더라도 토지의 가치가 또 한 번 상승을 하게 되죠. 토지의 가치. 수요가 몰리면 또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현재 이런 저층 주거지는 재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재개발이 가능한데 심지어 20년 이상 된 노후도가 70%가 또 넘어가는 동네가 잠실 본동이더라. 향후에 주민들만 원하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우리가 강남 3구 좋죠. 강남 3구 중에 뭐 빌라도 매수하게 되면 투자금이 요새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매매가도 높은데 아직 그래도 가격이 그 정도로 반영이 안 된 데가 송파구 일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지 중에 대규모의 개발 이슈들,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개발 이슈, 정비 사업에 대한 개발 이슈를 같이 가져가면서 입지 상당히 좋은 이런 지역들이 잠실이니까 이 지역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파구는 워낙 수요도 많고요. 시세도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개발이 굉장히 많이 돼서 입주한 곳 신축 아파트들도 많지만 또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들이 많은 지역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대규모 복합 개발 호재도 진행 중이어서 주변 개발 압력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잠실 일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조금 나뉘잖아요. 어디를 주로 좀 더 보면 좋을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 나가고 있는데요. 주제 외에도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신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요즘 많은 분들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대표님. 어떤 질문들이 많이 오가는지 그리고 참석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 좀 들려주실까요? 요즘 많이 여쭤보시는 게 결국은 세금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본인들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종부세 부분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할 때 비과세적인 부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요. 우리가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집은 정말 내가 한 1억이 있다, 2억이 있다, 5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게 사면 빨리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5억 있는 사람, 10억 있는 사람, 20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면 눈높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보다 이렇게 몇 억씩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다 느끼시겠지만 과거 1, 2년, 3, 4년 이게 급속도로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과거랑 현재랑 대비를 해보면 더 빠른 속도로 뭔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걸 분명히 다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험이 결국은 중요하지 않을까.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집을 마련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부동산의 고수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이번 주 수요일 날 2시에 세미나 하니까 많은 분들 방문하셔가지고 좀 상담하시고 또 정보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석하셔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슈 이야기 풀면서 사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 어떻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유망 지역까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궁금하신 부분 생기셔도 좀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사실은 저희가 상담을 나눠야 되는데 문자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시간 관계상 좀 상담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장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메모해 두시고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거나 또는 문의 후에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